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업종이 딱 세 가지 업종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실망감이 특히 1분기에는 계속해서 교차할 수는 있다.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의 회복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가져가면 되지만 변동성 확대 구간은 이제 1분기가 될 것 같긴 하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IRA 법안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업종이 딱 세 가지 업종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ODM 업종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산 업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뭐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사실 엄청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가 이 재고라는 부분이 이제 생산량 감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정상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반등 국면에 들어서면서 업황 자체가 회복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를 놓고 얘기할 때 저는 반도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비중도 높을 뿐더러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올해는 상승하는 흐름, 특히나 이제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OD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니치 마켓 내지는 조금 더 특별한 아이디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저가 화장품들이 되게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 뭐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금액도 보면은 이제 그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금액이 뭐 사상 최대치를 거의 매달 경신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ODM 기업들이 다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캐파를 이미 늘려놔서 충분히 더 이제 매출량을 늘릴 수 있거나 혹은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감당 가능하면서 향후 1년, 2년간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마진까지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뭐 항상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디 브랜드의 확산 그리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한 2, 3년간은 트렌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지속되는 트렌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수주 받아놓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란 부분이 국내보다는 많이 더 좋은 특성이 있는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잦아들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분쟁이나 전쟁이 잦아지기 시작을 했고 기존의 이제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사실 캐파를 계속 줄여놨던 거죠. 왜냐면 글로벌하게 평화가 찾아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국지전이 있긴 했었지만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방산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국방 관련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나 쪼그라든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어떤 가성비 좋은 시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만들 수 없는 업체들은 더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작년까지 기수주받은 이제 수주 금액만으로도 향후 1, 2년간의
매출 성장은 이미 이제 확보된 가운데 올해 내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첫 번째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언제 팔까요? 언제 나올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피터 린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10% 이상의 하락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25% 이상의 폭락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없으면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 시기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전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기간 중에서 전체 투자 기간 중에서 한 6에서 한 8% 구간에서 전체 이익의 한 8, 90%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폭락을 견디거나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도 팔아야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언제 이제 주가 하락도 예측할 수 없지만 주가 상승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상승했을 때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 하면은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맞추기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이 뭐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런 고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불안감이 높으신 고객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혹은 지금 내가 고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고객들은 되게 들어오기 힘든 고객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제 더 싸게 사고 싶어서 더 떨어지면 들어올게요 라고 결국엔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무서워서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주가가 오르면은 또 무서워서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고객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절반 정도만 넣으십시오. 그래서 떨어지면은 기분 좋게 더 추가로 증액을 하시고요. 오르시면은 기분 좋게 그 수익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증시가 좀 약한 부분은, 좀 증시가 너무 좀 선반영돼서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가장 큰 상승세를 V자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부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점점 강하거나 빠르게 조금 시장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 맨 처음에는 한 뭐 내년 하반기,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 6월, 그러니까 2024년 6월, 그리고 뭐 2024년 3월까지 당겨졌고요. 뭐 한두 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세네 번, 심지어는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기대감이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좀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간으로 이제 증액 모멘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어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당장 1분기는 어떠냐, 2024년 1분기는 어떠냐 이렇게 바라보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내에는 변동성은 좀 클 것 같긴 하다. 다만 바닥은 이미 이제 확인을 했고,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실물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디램의 가격이 4분기 때, 지난 4분기 때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바닥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
다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감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실망감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계속해서 교차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의 회복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가져가면 되지만 변동성 확대 구간은 이제 1분기가 될 것 같긴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는 한 3분기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때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지금 뭐 트럼프 이제 뭐 전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가장 큰 변수는 그 IRA 법안에 대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차 전지 투자와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좀 실적이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기차가 좀 덜 팔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또 며칠간은 좀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1분기 때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1분기 때 이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IRA 법안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2차 전지였고 만약에 거기에 손을 댄다라고 봤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또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확실히 클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꼭 상승한다, 꼭 하락한다라고 어느 쪽으로도 저는 베팅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저는 좀 낮거나 보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까지도 이제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유지가 됐었고 소비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됐었지만 올해는 이제 고가 소비재 기준,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전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 소비재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뭐 내연기관차냐, 뭐 전기차냐 이걸 떠나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약간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업체별로 혹은 분기별로 어떤 업체들이 또 이제 수주를 받느냐 혹은 마진이 개선되느냐 매진이 악화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업체나 이제 기업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3분기 때 어떤 그런 IRA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고가 소비에 대한 어떤 소비 둔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선뜻 이렇게 용기를 내서 투자하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